자, 8주차의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선택 구조의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선택 구조를 어떤 것으로 결정할지, 그리고 선택 구조를 간소화하는 방법, 이 간소화하는 방법 중에 논리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선택 구조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 단일 선택 구조를 이중 선택 구조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분리현식을 재배치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선택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선택 구조를 사용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변수 하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그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경우에는 단일 선택 구조를 사용해야 되고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true, false로 해서 이중 선택 구조. 세 가지 이상 나눠지는 경우에는 if, else if, else if, 마지막에 else 구조를 갖는 다중 선택 구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즉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변수의 값이 또한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경우에는 중첩 선택 구조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택 구조 간소화 방법에 대해서 이그젬플을 들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동일한 명령문 블록이 이중 선택 구조 양쪽에 중복하여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명령 블록 1이 true 경로 그리고 false 경로 모두 나타나 있고요. 또한 명령 블록 4가 true 경로 그리고 false 경로 모두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분리현식의 true나 false에 상관없이 명령 블록 1이 수행되고 또한 명령 블록 4가 수행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명령 블록 1은 이중 선택 구조 바로 앞에 배치를 하고 명령 블록 4는 이중 선택 구조 바로 뒤에 배치하는 게 가독성을 위해서 또 효율성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배치하는 이유는 명령 블록 2와 명령 블록 3이 서로 다른 경로에 있기 때문에, 즉 명령 블록 2는 false 경로에, 명령 블록 3은 true 경로에 있기 때문에 명령 블록 1은 명령 블록 2와 3이 있기 바로 이전에 둬야 되고요. 명령 블록 4는 명령 블록 2와 3의 바로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중복되어지지 않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령 블록 1은 분리현식의 앞에, 그리고 명령 블록 4는 분리현식 뒤에 배치되어야 맞습니다. 다음으로 선택 구조 재설계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겠는데요. 더 적은 명령문을 사용해서 순서도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택 구조 간소화에 대한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print y라는 명령문, 즉 5번째 줄과 8번째 줄에 있는 명령문이 이 선택 구조의 그 true 경로와 false 경로 모두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왼쪽 프로그램에 보시면 5번 줄과 8번째 줄에서 print y라는 명령문이 선택 구조의 그 true 경로와 false 경로, 즉 이중 선택 구조의 true 경로와 false 경로 모두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같은 경로에 모두 수행되기 때문에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오른쪽 프로그램과 같이 print y라는 명령문을 선택 구조의 밖으로 빼내서 중복된 것을 제거하고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리 연산자를 활용해서 선택 구조를 간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는 순서도를 살펴보면 분리현식 1과 분리현식 2가 모두 true인 경우에는 명령 블록 1이 수행됩니다. 하지만 분리형식 1과 분리형식 2가 하나라도 false가 되면 명령 블록 2가 수행되는 구조로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명령 블록 1은 두 개의 분리형식의 결과 모두가 true인 경우에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명령 블록 2는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AND 논리 연산자로 아래쪽에 있는 순서도와 같이 재설계가 가능합니다.
아래쪽 순서도와 같이 분리현식 1과 분리현식 2에 AND 연산자를 적용하여 이것이 true이면 명령문 블록 1을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false이면 명령 블록 2가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명령 블록 2는 분리현식 1과 분리현식 2가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인 경우에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논리 연산자를 활용하여 선택 구조를 간소화하는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위쪽에 있는 순서도를 볼 수 있듯이 분리현식 1과 분리현식 2가 모두 false인 경우에 명령 블록 1이 수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하나라도 생기면 명령 블록 2가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즉 명령문 블록 1이 수행되는 조건은 두 분리현식의 결과 모두가 false인 경우이고요. 명령 블록 2가 수행되는 조건은 두 분리현식의 결과 중에 하나만이라도 true이면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는 논리 연산자는 오화 논리 연산자로 간주될 수 있고요. 이 오화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만든 순서도가 아래쪽 순서도입니다. 자, 이 순서도에 살펴보듯이 분리현식 1과 분리현식 2를 오화시켜서 그것이 true가 되면, 즉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 경로로 가서 명령 블록 2가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분리현식 두 개 모두가 false인 경우에는 명령 블록 1이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 코드도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여 파이썬 프로그램을 재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4번 줄과 5번 줄을 살펴보면 today라는 값이 9월 25일이고 name이 홍길동이라는 값을 가질 경우에만 그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일치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즉 today가 9월 25일이 아니거나 또는 today가 9월 25일이지만 name이 홍길동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일치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논리 구조를 갖는 것이 AND 논리 구조입니다. 4번, 5번 줄에 나와 있는 조건문을 하나로, 즉 AND 연산자로 하나로 묶으면 오른쪽에 있는 4번 줄에 나와 있는 조건절과 같습니다. 자, 이 조건절을 분석을 해보면 today가 9월 25일이고 name이 홍길동인 경우에만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일치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여 간소화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재작성하는 것입니다. 왼쪽 프로그램은 다중 선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줄에서 8번째 줄을 살펴보면 5번째 줄의 조건식이 a가 10보다 큰 경우에 y에다 1을 누적시키는 명령문이 수행이 됩니다. 자, 7번째 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b가 20보다 큰 경우에는 똑같은 명령어인 y에다 1을 누적시키는 명령문이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y에다가 1을 누적시키는 명령문이 수행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a가 10보다 크거나 또는 b가 20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y에 1을 누적시키는 명령문이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5번째 줄과 8번째 줄의 내용을 오화 연산자를 사용하여 축약을 시킬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프로그램과 같이 5번째하고 6번째 줄에 즉 오화 연산자를 사용해서 좀 간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개 이상의 선택 구조를 합치는 방법인데요. 동일한 분리 현식을 가진 선택 구조가 연속해서 2번 이상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선택 구조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순서대로 보시면 분리 현식 1의 평가에 따라서 true이면 명령 블록 1이 수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통과가 됩니다. 자, 그 바로 다음으로 분리 현식 1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true이면 명령 블록 2가 수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리현식 1이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명령 블록 1과 명령 블록 2는 분리현식 1이 true인 경우에는 연속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불리현식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불리현식 1이 true인 경우에 명령블록 1과 명령블록 2가 연속해서 수행될 수 있도록 간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택 구조를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프로그램을 보시면 두 개의 단일 선택 구조가 연속해서 나오고요. 조건식이 같습니다. 즉, A가 0보다 클 때 안녕하세요를 출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조건식에는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클 때 반갑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보면 A가 0보다 큰 경우에 안녕하세요를 출력하고 바로 반갑습니다를 출력하는 명령문이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분리현식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나타내고 그리고 명령 블록은 연속해서 나타나게 간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선택구조 합치기에 대한 또 다른 예제인데요. 왼쪽 프로그램을 보시면 조금 선택구조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잘 살펴보면 선택구조를 합치는 요소가 생기는데요. 자, 5번째 줄에서 12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8번째 줄을 살펴보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 값을 정수로 바꾼 다음에 b에다가 할당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b라는 변수는 그 다음에 나오는 10번째하고 12번째 사이에 그 명령문에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8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옮기고 그리고 5번째 줄에 있는 조건식과 10번째 있는 조건식을 살펴보면 지금 형태는 다르지만 논리적으로는 같은 명령어입니다. 즉 5번째 줄에 있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분류현식은 10번째 나와 있는 분류현식의 반대 논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논리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째하고 6번째, 즉 10번째, 11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동시에 연속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같은 분류현식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분류현식을 하나로 합쳐서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6번째 줄과 8번째 줄로 간소화시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13번째 줄하고 15번째 줄의 분류현식이 있는데요. 자, 요것은 앞에 있는 분류현식하고 같지만은 13번째 줄에 있는 A 변수값을 1 증가시킨 값이 15번째 줄에 있는 분류현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15번째 줄에 있는 분류현식은 앞에 있는 분류현식과 합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 분류현식은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단일 선택 구조를 이중 선택 구조로 바꾸는 프로그램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프로그램은 앞서 살펴본 예제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왼쪽 박스에 있는 두 개의 단일 선택 구조의 분리현식의 논리 구조가 다릅니다. 5번째 줄에 있는 분리현식은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고요. 대신 11번째 줄에 있는 분리현식의 논리는 그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구조가 8번째 줄에 있는 명령문이 앞으로 옮겨지면 두 개의 단일 선택 구조가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요. 분류현식의 논리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중 선택 구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6번째 줄에서 9번째 줄 사이의 코드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리현식의 재배치를 통해서 선택 구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중 선택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명령 블록을 수행할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 앞에 여러 개의 분류현식을 먼저 검사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다중 선택 구조의 일반 형태를 살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분류현식 1의 결과가 대부분 폴스이고 분류현식 2의 결과가 대부분 true인 경우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분류현식 2가 true인지 검사하기 전에 분류현식 1이 true인지 false인지 먼저
검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true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불류현식 1을 먼저 위치시켜서 먼저 이 다중선택 구조를 끝내도록 하는 것이 시간 면에서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다중선택 구조 일반 형태와 마찬가지로 불류현식 1을 먼저 배치시키고 그 다음으로 불류현식 1을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분류현식의 재배치에 관련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은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북한산 순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다중선택 구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분류현식에서 마운티라는 변수가 북한산인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조건으로 검사해야 될 값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제 오른쪽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마운틴이라는 변수의 첫 번째 설악산을 먼저 비교를 하고 두 번째 분류원에서 지리산을 비교하고 그런 다음 세 번째에서 한라산을 비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북한산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중선택 구문을 바꾸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8주차 2차 시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8주차 2차 시에서는 선택 구조의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선택 구조를 간소화하는 방법, 그런 방법 중에 논리연산자를 활용하여 간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선택 구조를 합쳐서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단일 선택 구조를 이중 선택 구조로 바꿔가면서 선택 구조를 간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류현식을 재배치하여서 선택 구조의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8주 3차 시에서는 선택 구조의 순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